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8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실행되고 나면 제목 슬라이드에 있는 두 개의 제목 상자 드래그해서 범위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합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 설정하는데요. 디자인 탭 눌러서 페이지 설정 클릭해서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설정하고요.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입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5개 추가합니다. 홈 탭 눌러서 새 슬라이드 단축 위쪽에 있는 단추 눌러서 5번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총 6개의 슬라이드가 되었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제목 글꼴 설정하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있는 제목의 도형 그리고요. 좌측 하단에 로고 삽입하는 작업합니다. 자, 그럼 보기 탭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 클릭하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서 우선 제목 글꼴 변경합니다. 제목 상자 클릭해서 홈 탭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빨강이고요. 자, 이제 도형 그려봅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사각형에 있는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도형을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도형에 윤곽선 설정하겠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윤곽선 색깔은 검정이고요. 다시 윤곽선 눌러서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들은 방금 전에 설정한 윤곽선의 속성을 가지게 할 겁니다.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 도형 채우기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해 보죠.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 눌러서 색깔 변경하고요. 자, 이 도형 하나 복사합니다. 컨트롤 드래그 해서 복사한 후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자, 좌우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한꺼번에 크기 조절이 되지요. 자, 크기 조절한 후에 이 도형 채우기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제목 상자를 맨 위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제목 상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면 제목 상자가 보이고요. 자, 제목 상자 위로 올려서 제목이 도형의 가운데로 가도록 위치 변경합니다. 자, 이제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그림의 위치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 픽처 폴더 아래에 삽입할 로고는 로고 1.jpg입니다. 자, 서식 탭 눌러서 색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한 후에 배경 회색 부분 클릭해서 투명하게 설정하고요. 출력 형태대로 로고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도 합니다. 자, 이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도형과 로고가 보이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서 배경 그룹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합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요. 이제 슬라이드 번호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머리끌 바닥글 클릭하고요. 자,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도 체크하고요. 모두 적용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것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도 표시 안 됐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했던 도형, 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삽입했던 슬라이드 번호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의 표지 디자인 보면 출력 형태와 같은 이 도형은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전편집을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기본 도형에 있는 직각 삼각형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요. 자, 도형 그리고 나면 전편집 기능 실행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전편집 클릭하고요. 자, 전편집 기능 상태일 땐 조절점의 색깔이 바뀌죠. 네, 왼쪽 위에 있는 조절점 클릭해서 자, 핸들러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절점도 클릭해서 핸들러 조정해서 모양을 만들고요. 자, 모양 편집한 후에는 이 도형의 색깔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킨 후에 자, 이 도형은 복사한 도형은 자, 아래로 크기 조절해 봅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도형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위로 그대로 복사한 후에 자, 이 도형 상하 대칭합니다. 자,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상하 대칭 클릭하고요. 자, 이 도형은 가장 아래쪽으로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채우기 색깔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워드 아트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네,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 아트 클릭해서 첫 번째 모양 선택하고요. 자,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내용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자, 글자 굵게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는 없지요. 해제하고요. 자, 서식 탭에서 텍스트 채우기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텍스트 윤곽선은 없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에 반사 효과 주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네,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선택하고요. 자, 이제 워드 아트의 모양 변경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네, 변환 클릭해서 자,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습니다. 네, 모양은 아래로 기울기 형태입니다. 자, 출력 형태처럼 크기와 모양을 변경을 하고요. 자, 워드아트 편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왼쪽 상단에 그림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네,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픽처 폴더 아래에 있는 로고 1.jpg입니다. 자, 서식 탭에 색 도구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한 후에 배경 회색 부분 클릭해서 투명하게 설정하고요. 출력 형태처럼 로고 위치 그리고 크기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상자에 목차라고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지우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목차 도형 그릴 건데요. 아래쪽에 위치한 도형부터 그리도록 합니다.
삽입 탭, 도형도구 클릭해서 순서도에 있는 카드 도형입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도형의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번호가 들어가는 도형, 구름 모양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구름 도형이고요. 자, 회전하는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도형 회전하도록 합니다. 구름 도형도 채우기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 두 개의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자 속성부터 지정합니다.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자, 다시 이 두 개의 도형에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서식 탭에 도형 효과 그림자에 그림자 효과는 오프셋 위쪽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을 아래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D키 눌러서 복사가 되면 자, 아래로 위치 변경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도형을 위치시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누르게 되면 이 간격을 유지한 채 도형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D키 눌러서 마지막 복사하고요. 자, 이제 각각의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도형의 내용 입력한 후에는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그림 도구 클릭해서 자, 삽입할 그림은 그림 5.gif고요. 자, 서식 탭에 자르기 도구 클릭해서 자, 불필요한 그림들은 드래그해서 잘라내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 도형의 아래쪽으로 순서 변경할 건데요. 자,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합니다. 자, 그림 크기 조금 키워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도형에 있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하고요. 자, 하이퍼링크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4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상자에 제목을 입력하고요. 자, 내용 상자 클릭해서 첫 번째 문단에 글머리 기호 변경합니다. 홈 탭에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자, 글머리 기호는 출력 형태와 같은 별표 글머리 기호 선택합니다. 네, 내용 입력하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안쪽으로 들였을 겁니다. 탭키 눌러서 안쪽으로 들였어지면 다시 글머리 기호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와 같은 대조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요. 자, 이제 내용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한 후에는 각각의 문단에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범위 잡아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굵게고요. 줄 간격은 1.5줄입니다. 자, 두 번째 수준의 문단들 모두 잡아서 자, 글꼴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 1.5줄입니다. 자, 텍스트 상자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제 이 텍스트 상자를 아래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도록 합니다. 자, 영어 문장 대신에 출력 형태대로 한글의 문장으로 내용 변경하고요.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자, 텍스트 상자의 크기, 좌우 크기 변경할 건데요. 자, 특히 끝나는 글자 잘 보고 텍스트 상자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네, 아래쪽 한글 상자도 변경하고요. 자, 이제 영어 문장 오른쪽으로 동영상 삽입해 보겠습니다. 네, 삽입 탭 눌러서 미디어 그룹에 있는 비디오입니다. 자, 동영상.wmv 파일 삽입하고요. 자, 동영상이 삽입되고 나면 재생 탭에서 반복 재생 체크하고 시작은 자동 실행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크기 변경하고요. 네, 배치도 적당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합니다. 자, 표 슬라이드는 표를 먼저 그리고요. 상단 도형 그리고 좌측 도형 그리는 순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표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그릴 표의 열의 개수는 2개고요. 자, 행의 개수 4개입니다. 자, 표가 그려지면 표 크기 조절하고요. 그리고 위치도 조절합니다. 자, 이 표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음영 눌러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노랑이고요. 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표 안에 내용 넣기 전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자, 글꼴 설정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고 자,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 표 안에 내용들 모두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자, 세로로도 중간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표 안에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표 위쪽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2개의 도형인데요.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 색깔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 도형에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요. 네, 글꼴 설정 먼저 하죠. 홈 탭 눌러서 네,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이 도형 위쪽으로 사다리꼴 도형도 그리겠습니다. 네, 다시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도형도 채우기 색깔 변경해 보죠. 자, 이제 이 2개의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 아래쪽에 위치한 오각형 도형에 내용 입력하고요. 자, 이제 좌측에 순서도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의 그라데이션 효과 줘보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이고요. 자, 기타 그라데이션에 가서 색상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고, 자, 방향은 대각선이고요. 선형 대각선. 자, 어두운 색 설정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면 자,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그라데이션 효과 설정이 되었고요. 자, 여기
자, 이 도형에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자, 그림자의 방향은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입니다. 자, 좌측 도형에도 자, 글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글꼴 설정하죠.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고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이 도형들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도형에 내용 입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상자에 있는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차트의 종류는 조건에 있는 것처럼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자, 엑셀 창이 뜨면 자, 우리 출력 형태의 차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를 보고 그대로 시트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연도를 입력할 때는 자, 연도를 입력할 때는 2006년 입력하고요. 자, 나머지 연도는 자, 채우기 핸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채우도록 합니다. 자, 수치 데이터 입력할 때에도 천 단위마다 쉼표 입력하지 않고요. 바로 숫자 데이터만 입력하고 자, 입력하고 나면 숫자 데이터 이렇게 범위 잡아서 자,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천 단위마다 쉼표가 표시가 되고요. 자, 이제 차트 데이터 범위 크기 조절점 위로 드래그해서 조절합니다. 항목 3과 4는 차트에서 뺄 거고요. 자, 왼쪽에 그려진 차트를 보면 자, 데이터 계열과 데이터 항목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있는 행렬 전환 눌러서 X축과 Y축 서로 데이터 바꿔줍니다. 이제 엑셀 창은 닫고요. 자, 차트의 레이아웃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 눌러서 자, 현재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죠. 차트 제목 눌러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표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 차트 제목 출력 형태대로 입력하고요. 자, 범내 출력 형태는 없습니다. 범내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고요. 자, 차트 아래쪽에 데이터 표 표시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표 클릭해서 자, 범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자, 이제 차트에 서식 변경할 건데요. 차트 전체 글꼴 변경합니다. 차트 영역 클릭해서 자,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차트의 외곽선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자, 테두리 색은 실선이고 색깔은 검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그림자 있습니다. 그림자 눌러서 그림자 스타일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자, 이제 세부 조건에 있는 걸 보고 차트 각각의 구성 요소들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의 글꼴 도둠이고요.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그리고 굵게
차트 제목에 채우기 색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색깔 흰색이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있습니다. 윤곽선 검정색, 그리고 그림자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 자, 이제 차트 영역에 채우기색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 눌러서 색깔은 노랑이고요. 자, 차트 안쪽 그림 영역 클릭해서 채우기색 흰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오염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합니다. 보시면 대기오염은 빨강색 막대죠. 그래서 빨강색 막대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면 자, 대기오염 전체 계열이 다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설정합니다. 자, 다시 대기오염 계열 보조축 지정할 건데요. 자, 표식 아무거나 클릭하면 역시나 대기오염 계열 다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자, 데이터 계열은 보조축 설정합니다. 자, 이제 2009년 요소만 값을 표시하는데요. 자, 먼저 대기오염 계열의 2009년 요소의 값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기오염이 전체 계열이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2009년 표식 한 번 더 천천히 클릭하면 2009년 요소만 선택이 되고요. 자,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 현재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질오염의 2009년 요소에도 값을 표시해 보죠. 자, 파란색 막대 클릭하면 전체 수질오염 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2009년 요소만 천천히 한 번 더 클릭하면 자, 2009년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다시 데이터 레이블에서 자, 데이터의 값은 자, 바깥쪽 끝에 표시합니다. 자, 이제 세부 조건에는 없지만 눈금선 변경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에는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레이아웃 탭에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 설정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기본 세로축 눈금의 간격은 맞는데요. 자, 최소값이 출력 형태는 0이고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에는 하이픈 표시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회계 형태로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세로축 값 부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축서식 들어가고요. 자, 표시 형식 변경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현재 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자, 다시 축 부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축서식 들어가고요. 자, 축 옵션에서 최대값 바꿔야 되네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고정에 클릭해서 3만으로 변경하고요. 자, 주단위 고정 눌러서 5,000이죠. 자, 표시 형식도 변경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눌러서 현재 회계 형식인데 숫자로 변경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영역에 보시면 위쪽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에 테두리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 클릭해서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안쪽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설명선에 있는 타원형 설명선입니다. 자, 설명선 그리고 나면 노란색 조절점을 출력 형태처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변경하고요.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색깔은 조건에 있는 것처럼 파랑이고요. 자, 외곽선 없습니다. 윤곽선 없음 선택하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투명도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다른 채우기색 눌러서 투명도 50%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 텍스트 입력해야 되는데요. 글자 속성 변경하죠.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색이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까지 작업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 작업해보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제목 입력하고요. 제목 입력한 후에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편에 위치한 도형들 먼저 그리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사각형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해서 사각형에 있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그리고 나면 이 사각형에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자, 이제부터 그리는 모든 도형들은 방금 지정한 글자 속성 갖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이 도형의 속성들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도형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이제 이 도형 왼쪽으로 평행사변형 도형 그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이고요. 자, 도형 그린 후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 이제 내용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했는데 도형의 크기가 작아서 글씨가 자동으로 줄바꿈 되어 버리죠. 자, 도형의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서식 들어간 후에 자, 텍스트 상자에서 안쪽 여백에 있는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를 해제하면 글씨가 텍스트가 도형의 크기를 넘어가더라도 내가 입력한 글씨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평행사변형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된 도형 좌우 대칭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내용 변경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타원 도구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타원 도형이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안쪽에 별 모양 그릴 텐데요. 역시나 도형 도구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 포인트가 7개인 별입니다. 자, 이 도형은 채우기 색을 없애보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요. 자, 양옆으로 사각형도 그려봅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왼쪽 사각형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내용 변경하고요. 자, 이제 타원 도형 아래쪽으로 오각형 그려봅니다. 도형 도구 클릭해서 오각형은 블록 화살표에 있습니다. 오각형 도형 선택하고요.
자, 이 도형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자, 이 도형의 내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도형이 지금 회전이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도 같이 회전이 되었습니다. 자, 홈 탭에서 텍스트 방향, 자, 모든 텍스트 270도 회전 클릭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다시 회전이 되어서 원래의 형태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도 변경해 봅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도구 클릭해서 자,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고요. 자, 이 사각형의 채우기 색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위쪽으로 리본 도형 그립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 있는 위쪽 리본입니다.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하고요. 내용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오각형 도형 그리겠습니다. 다시 도형도구 눌러서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이고요. 자, 오른쪽부터 그려볼까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고요. 자, 이 도형 왼쪽으로 컨트롤 Shift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자, 복사된 도형은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각각의 도형에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도형 그룹 다 그렸는데요. 이제 오른쪽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도형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순서도부터 그립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 도형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고요. 위쪽으로 눈물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에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 도형이고요. 눈물방울.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도형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Shift 눌러서 그대로 복사한 후에 자, 복사된 도형은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각각의 도형에 내용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도형 안에 글씨를 썼더니 자, 도형의 크기 때문에 글씨가 자꾸 줄바꿈이 된다. 그러면 자, 왼쪽 도형에서 그렸듯이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개체 서식 가서 텍스트 상자에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 해제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순서도 안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요.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도형 그려봅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깔도 변경해 보고요. 자, 이 사각형 안쪽으로 배지 도형 그리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 도형 선택해서 그려보고요. 자, 이 도형 아래쪽으로 두 개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눌러서 자, 이제 이 세 개의 도형 각각 채우기 색깔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에 내용 입력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역시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려봅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도형 그려보고요. 자, 이 도형의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색깔은 검정이고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를 조금 굵게 해주고요. 자, 대시는 파선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깔도 변경해주고요. 자, 사각형 안쪽으로 두루마리 모양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별밑 현수막에 있는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입니다. 자, 도형 삽입되고 나면 도형의 채우기색 변경하고요. 자, 그리고 도형에 글씨 쓸 건데요. 글씨의 방향, 텍스트 방향은 세로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스마트 아트 개체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스마트 아트는 관계형에 있습니다. 어떤 범주에 있는 개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두에 놓고 스크롤바 아래로 내리면서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에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스마트 아트 개체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 16포인트고 자, 글씨 속성, 글자 속성 지정하고 나면 스마트 아트 개체를 도형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크기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처럼 스마트 아트 적당하게 배치하고 나면 이제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변경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서 색 변경 눌러서 다른 방조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고요. 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3차원의 경사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선에서 구부러진 연결선이고요. 자, 도형의 마우스 가져가서 연결점 표시되면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두 개의 도형 연결하도록 합니다. 자, 연결선에 서식 변경할 건데요.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의 색상은 검정이고요. 자,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그리고 대시는 파선으로 설정합니다. 자, 화살표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화살표는 스타일 11로 설정합니다. 자, 오른쪽도 도형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해서 선에 있는 구부러진 연결선이고요. 자, 위쪽의 연결점 아래로 드래그해서 두 개의 도형 연결합니다. 자,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에 색깔은 검정이고요.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그리고 대시는 파선입니다. 자, 화살표 변경합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화살표는 스타일 11입니다. 자, 이제 왼쪽 편 도형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넓게 드래그해서 왼쪽 편의 도형이 모두 다 포함이 되도록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그룹 클릭하고요. 오른쪽 도형들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으로 묶습니다. 자, 왼쪽 편 도형 그룹 먼저 애니메이션 효과 주겠습니다. 왼쪽 도형 그룹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탭에서 날아오기고요. 효과 옵션에서 방향은 왼쪽에서로 설정합니다. 자, 오른쪽 도형 그룹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자세히 단추 눌러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기본 효과에 있는 블라인드 설정합니다.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세로로 변경해 주고요. 자, 애니메이션 창 눌러서 재생 버튼 눌러보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지정한 애니메이션 효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출문제 8회 작업이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9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